서울을 내륙도시로 가두어놔라. 2천만 명의 한국의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서해바다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 중국 당국이 서울을 내륙으로 머물게 하려는 이유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서해에서의 한국 국민들의 활동을 억제시켜 서해바다 전체를 자국의 영해로 만들길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해안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서울 시민들이 만약 서해바다로 우리를 진출하게 될 경우 서해바다는 완전 한국의 바다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강과 서해의 섬이 드디어 이어집니다. 오는 가을부터 한강과 한국에서 최초로 등대가 만들어진 섬, 팔미도도, 덕적도까지 조선시대 이후로 최초로 여객선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강에서 배를 타고 수천만의 수도권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해 5도, 덕적도, 무의도 등 유명 서해의 섬들의 관광을 갈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서울 수복 70주년인 9월 28일에 맞추어 한강 여의도에서 서울 팔미도를 연결하는 서해 여객선 루트가 만들어질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항구도시로 설계 중인 서울. 조선시대 한양은 한강을 통해 조선 8도에서 대부분의 세금을 백길로 조세를 징수받았습니다. 밀물과 썰물에 따라 한강은 염분기가 있는 바닷물이 올라왔을 정도로 한강은 사실상 이 바다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즉, 과거 한양은 내륙 도시가 아닌 항만도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한강 하구가 북한에 넘어가면서 한강의 순기능은 완전 차단돼 버린 상황이었으나 연합국 측은 한국의 경제발전 계획에 서울과 인천 부평을 연결하는 거대 항만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인천 부천 굴포천을 잇는 거대 연결수로를 만들고 부평 부천 일대에는 거대 항만을 만들어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같은 내륙 항만을 만들 계획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비용 발생, 정치적 불안 상황으로 무산이 돼버렸고 결과적으로 서울은 삼박한 내륙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한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닌 바다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한강의 해발 고도는 영수준으로 바닷물과 별반 차이가 없어 수중보를 철거하면 사실상 바닷물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거대 연결수로가 개통하면서 드디어 배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거꾸로 중국이 매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해전수로 서해를 위협하는 중국 서해 바다의 물보다 중국 어선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해전술이 서해 바다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만 단위의 거대 도시가 서해에 포진한 중국 거대 도시에서 수많은 어선들이 인해전술식으로 서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간 어선은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해 해경이 대응을 하고 있으나 한국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 뿐 아니라 해안지역 도서지역의 인구마저 줄어들면서 더 이상 서해를 관리할 어민이나 민간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에 덩달아 서해안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의 수까지 줄어들면서 엄청난 인구대국인 중국의 어선이나 배를 가진 민간인들이 서해 바다로 밀고 들어와 사실상 서해 바다가 중국의 앞마당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특히 서해 바다는 황금어장으로 질 좋은 수산물이 많이 잡히는데 갈수록 중국의 가뭄 문제, 식량 자원 고갈이 심화되면서 서해 바다의 어획량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 국민들의 해양 진출 활동이 지금보다 몇 배 더 높아져야 하고 또 해양 레저 활동 등이 더욱 크게 증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인구는 매년마다 폭증을 하는데 그 수요를 해양 레저, 해양 낚시 활동 등으로 돌릴 필요가 있고 인구가 많이 밀집한 서해 바다 지역, 특히 동아시아의 최대의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한강에서 바로 서해바다로 우리 국민들이 진출할 수 있는 전략 거점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천의 초대형 함만 조성될 삼안 한강은 과거 이순신의 함대가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몰아내쳤던 사건이 있었을 정도로 우리나라 해양 함보의 거점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강 일대에는 여러 개의 민간인들이 서해바다로 나갈 수 있는 정박시설들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수면 상승, 각종 태풍,
홍수 등의 재해로 인해 간단히 배치된 마리나 시설들이 초토화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고, 그 대안으로 김포시, 인천 등의 서해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민간 마리나 시설들이 준비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부천시에서 한강 서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초대형 내륙 항만이 조성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단순한 실개천과 같았던 굴포천을 항만으로 가꾸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강과 경인스러우, 그리고 서해바다와 직결되는 마치 암스테르담이 있을 법한 내륙 항만이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도권 최대 공업단지가 밀집해 있을 뿐 아니라 김포공항까지 있어서 마치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런던시티 에어포트에 준하는 초대형 내륙 항만 물류거점이 갖추어질 뿐 아니라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이 서해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서해안의 해안 도시들이 떠오르는 상관. 세계적으로 대중국 견제전력이 부유한 서방 주요 국가들의 핵심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향후 10수년간은 중국을 견제하는 도시들과 기업 국가들의 큰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실제 그러한 국가들 도시들의 부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의 해안 도시들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전이 정체돼 있었던 인천, 충남, 옹진군, 군산, 목포 등의 주요 해안 도시들이 수백만의 우리 국민들이 서해바다와 해양의 세계로 진출하는 전략적 거점이 될 뿐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탈출하는 서방의 대기업들을 받아줄 주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중국은 땅덩어리가 매우 큰 나라이지만 바닷가가 없어서 국민들의 90%가 평생 바닷가를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바다의 풍경이 매우 귀중한 나라입니다. 반면 한국은 복잡한 굴곡의 해안섬과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라 중 랭킹 4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토 자체가 해양 친화적 국가로서 수많은 국제자본과 부유층들이 투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의 젖줄인 한강이 서해와 연결되는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울 수도권과 서해안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해상물류 해상교통의 네트워크가 조선시대 이후로 다시 재기통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에서는 벌써부터 송도국제도시와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를 서해바다와 한강을 통해 연결하는 해상교통망 구축을 진행 중이며, 인구 감소로 발전이 더딘 인천 옹진군의 도서 지역들에서도 인구 밀도가 높은 한강으로 교통망이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서해 5도 어민들이 활동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중간 유통마진도 인건비 상승, 도서지역 주민들의 고령화 등의 문제로 인해서 서해 5도 주민들의 활동이 중국 어선에 비해 활동량이 감소했었는데, 최근 들어 서해 5도 주민들이 어선을 직접 한강까지 끌고 들어와 한강 둔치에서 직접 잡은 싱싱한 수산물들을 대도시 지역에서 직접 판매를 하면서 어민들의 소득 증가가 이루어지며 서해바다에서 우리 어민들의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양대국으로 발전 중인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영국은 한반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유럽 대륙 한켠에 자리 잡은 약소국이었으나 해양 대국 굴기를 통해 해적들을 정규해군으로 편입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포용의 리더십이 시작되면서 스페인 아르마다 무적 함대를 무찌르는 세계 최강의 해양강 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의 식민지를 건설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해양대국으로 민족적 주문이 일어났습니다. 백제 역시 서해바다를 넘나들며 해양대제국을 일군 나라였으며, 신라에 청해진 고려의 세계 무역 루트, 심지어 조선 역시 이순신의 함대를 통해 일제의 침략 해역을 무찔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선 후기 쇄국정책과 공도정책 특성에서 인구를 비우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선은 더 이상 해양대국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접어두게 되면서 결국 나라가 다른 나라에 먹혀버리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금 해양대국의 꿈이 펼쳐질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한강에서의 선박 운행이 환경을 훼손하며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최근 한강의 여의도와 인천 팔미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루트가 조만간 선영회를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